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 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제3강은 고객 만족과 품질 경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객 만족 품질 경영의 첫 번째 주제는 품질 사이클과 품질 전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먼저 품질 사이클입니다. 관리 사이클은 이미 학습하신 대로 PDCA 사이클이 관리 사이클입니다. 그에 반해서 품질 사이클은 시장 품질을 정점으로 해서 설계 품질, 그리고 제조 품질, 사용 품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 품질은 결국은 시장 품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돌아가는 것이 바로 품질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품질 사이클과 관리 사이클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품질 관리는 관리 사이클이니까 당연히 품질 관리 사이클도 여기가 되죠. 하지만 품질 사이클은 PDCA가 아닙니다.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품질 사이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점은 시장 품질입니다. 이 시장 품질은 시장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리콰이어먼트 품질, 즉 요구 품질이라고도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설계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설계 품질은 조직의 목표가 되죠. 그래서 목표 품질이라고도 합니다. 이 얘기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설계 품질은 목표 품질이다. 그래서 설목 연결시켜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 품질을 실현하는 것이 제조 품질이죠. 그래서 제조 품질은 도면에 맞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적합 품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사이클이 돌게 되는데 과거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시장 품질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품질 가치와 품질 비용이 최대가 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쪽을 원가라고 하고 이쪽을 가치라고 했을 때 어떠한 형태의 제품군을 형성을 시키면 제품군이 점점 좋게 할 때보다 원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제품의 가치라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성능이 이제 한계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 폭이 가장 큰 것이 가장 가성비가 높은 제품이 되겠죠. 이것이 주력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바로 이 얘기고요. 거꾸로 얘기해서 상위 품목은 가성비는 좋지 않죠. 하지만 근데 원가는 많이 들어가지만 가격은 더 올릴 수 있거든요. 가치와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희소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고가품을 만들어서 명품 마케팅 비슷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전략이 되고요. 반면에는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원가는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이 되게 되면 가치는 좀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가성비가 좀 줄어들지만 어쨌든 가격이 굉장히 싸죠. 더 싸게 나가지고 이거는 이제 미끼 상품이 되는 겁니다. 미끼. 그래서 점차적으로 제품군을 올리게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도 있죠. 네 번째는 제조 품질에서 넘어가는 시장 품질인데 사용 품질이죠. 이 사용 품질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품질 결정 요소가 되는데요. 이 사용 품질이 뭐냐 하면은 소비자가 인지하는 주관적 품질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생산자가 만드는 것은 제품 품질입니다. 이 제품 품질과 소비자가 인지하는 사용 품질이 같다면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있죠. 근데 그것이 같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나오는 문제들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 품질 차이와 제품 품질 차이를 강조를 하는데요. 일단 이 제품 품질 차이는 전통적 품질 차이인데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제품이 고객의 기대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전통적인 품질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제조업체가 따지는 품질 차이죠. 반면에 사용 품질 차이는 고객이 그 제품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내가 거기서 얼마나 만족을 얻었다라는 그 차이에서 나타나는 갭을 사용 품질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품질이 제품 품질 차이를 축소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야 할 품질의 개념은 사용 품질 차이를 축소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게 바로 고객 만족 품질 경영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품질 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나오는데요. 품질 설계를 할 때 고려할 사항은 기술 수준과 코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간혹 시험에 나오는데요. 품질 설계 시 고려 사항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코나 설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개코, 기술 수준과 코스트 바로 찍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품질 요소는 물성적 요소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이걸 다 외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는 인기물 이 세 가지와 다른 걸 넣어서 출제된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냥 개코나 설계, 인기물 뭐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객관식 찍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 실제 품질에서 중요한 품질 전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품질 전개는 품질 하우스라는 걸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왜 품질 하우스라고 하냐면 지금 보시는 대로 하우스처럼 생겼죠. 이 그림을 가지고 품질의 집이라고 하는데 이 품질의 집, 즉 품질 하우스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QFD 전개를 합니다. 이 QFD라는 것은 일본 고베 조선소에서 아키오 요지가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었냐 하면은 고객 요구, 즉 참 특성이죠. 이 참 특성을 대용 특성으로 전환하기 위한 건데요. 쉽게 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고객 요구사항을 쭉 써요. 그럼 고객 요구사항이니까 이건 참 특성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설계 품질 특성이니까 이것은 대응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응 특성과 참 특성의 관계를 매트릭스에 의해서 관련도를 뽑아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매트릭스로 관련도를 뽑아가지고 점수화하고 여기에 이제 서로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 따져 들어가는 뭐 이러한 형태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QFD는 매트릭스도를 이용한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CQC 효과의 도구와 함께 매트릭스도라는 얘기가 나오면 QFD 이렇게 연결해서 알아두기 바라고요. 실제로 이 내용을 보시면 고객 요구사항을 what이라 그러고요. 설계 품질 특성을 how라 그러는데요. what, how의 관계를 그러니까 매트릭스로 푸는 거죠. 실제로 매트릭스 기법은 what, how의 관계에 의해서 문제 연결 관계를 찾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QFD는 매트릭스도를 응용한 기법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품질 기능 전개 QFD를 기본적으로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고객 요구사항과 어떻게, 즉 how랑 연결을 시키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다시 설계 특성을 다시 화수로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는 부품들을 how로 넣어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된 how를 다시 화수로 놓고요. 이번엔 다시 이걸 프로세스를 how로 놔가지고 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결정된 프로세스의 how를 다시 프로세스의 화수로 놓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특성을 how로 놔서 이것과 이것의 관계로서 관리 항목들을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품질 기능 전개는 품질 하우스, 즉 품질표를 이용해서 그 접근을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계속 프로세스형으로 진화시키면서 계속 연결시켜서 하위 단계까지 연결해가는 그러한 형태의 기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QFD는 매우 다양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기출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잘 학습하셔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유형을 충분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참 특성과 대응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 특성은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이기 때문에 위성어적인 게 많죠. 즉 작다, 크다, 예쁘다 뭐 이런 형태가 참 특성이 된다면 대응 특성은 두께, 길이, 무게, 비중, 조도 뭐 이런 식의 측정 가능한 계량치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객이 요구하는 특성은 아니지만 이것과 연결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작다는 길이가 짧다 또는 두께가 얇다, 무게가 가볍다 뭐 이런 형태로 연결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식으로 대용 특성을 설계해 가게 됩니다. 즉 대응 특성은 참고로 대용 특성이라고도 합니다.
제3강의 두 번째 주제는 고객 만족의 관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카노 박사의 고객 만족 곡선을 통해서 고객 만족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품질 수준과 고객 만족 정도를 갖고 나타낸 건데요. 품질 수준이 높다 낮다로 얘기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고객 만족도 역시 높다 낮다로 얘기될 수가 있겠죠.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본 요인인데요. 품질 수준이 낮으면 고객은 불만이 폭발합니다. 근데 품질 수준이 높다 그래서 고객이 만족하지는 않고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고객은. 이런 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당연 품질 또는 기본 품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품질이 나쁘면 고객이 굉장히 불만을 하고요. 품질이 좋으면 고객이 만족을 하는 이렇게 상호관계를 보이게 됩니다. 이 상호관계를 보이는 것에 대한 품질을 명식 품질 또는 상호관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1차원, 즉 일원 품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것이 높을수록 좋은 제품이 되죠. 그러니까 레드오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품질이 나쁜데 고객이 불만을 안 해요. 근데 품질이 좋으면 고객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동 품질 또는 매력 품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나쁜데 왜 불만이 없냐 하면 당연한 게 뭐냐면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불만을 가질 요인이 없죠. 근데 전혀 생각지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고객은 기본적으로 무지하게 필받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즉 이러한 형태의 품질 특성을 우리는 블루오션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블루오션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뭘로 바뀔까요? 레드오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레드오션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기본 품질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감동 품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초격차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두 가지의 품질 요인이 더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품질이 낮아도 관심이 없고 품질이 높아도 관심이 없는 영품질입니다. 영품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기능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능들은 찾아서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홍보를 다시 해서 이것이 감동 품질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품질 요인은 역품질이에요. 품질이 좋으면 고객이 불만을 하고요. 품질이 나쁘면 고객이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으로 일어나죠. 이걸 역품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소비자가 반대되는 시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이 일반인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노인에게는 글자를 크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글자를 크게 해주면 조금밖에 그 정보를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보의 양을 줄이더라도 글자를 크게 해주면 일부 계층에서는 품질이 나쁘지만 좋아할 수 있고요. 반면에 정보를 늘리기 위해서 글자를 작게 해주면 분명히 품질은 좋아졌는데 고객들은 역으로 반영을 한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이것은 타겟 고객군을 잘못 잡았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죠.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그림을 카노 박사의 고객 만족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고객 만족 관련 용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일반적인 고객을 우리는 외부 고객이라고 합니다. 품질 관리에서는. 그리고 공정 내에서 내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필요한 동료들, 즉 타 부서라든지 또는 이해관계자, 이러한 형태의 그 일종의 품질 시스템에 구성되어 있는 기본적인 조직 내의 타 부서 요원들을 우리는 내부 고객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용어를 붙인 이유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외부 고객을 만족시켜야겠지만 내부 고객과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부 고객들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에서 기본적으로 그 조직 내 타 부서원들을 내부 고객이라고 명칭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일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조화롭게 일어나야 되니까 그분들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사실 좋은 품질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객 만족도 조사는 계속성, 정량성, 정확성 이 세 가지가 만족되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 만족에 나오는 용어 중에서 VOC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VOC는 Voice of Customer라 그래서 고객의 소리란 뜻입니다. 이 고객의 소리니까 결국은 참특성이 되는데요. 이 참특성은 굉장히 애매하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학습한 품질 기능 전개를 통해 가지고 대응 특성을 찾아내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 특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형태가 바로 뭐냐 하면 CCR이 됩니다. 이 CCR은 Critical Customer Requirement, 그래서 핵심 고객 요구사항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VOC나 CCR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있으니까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면 일단 고객의 소리가 전화를 하면 ARS에서 항상 통화대기를 하거나 너무 많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정말 짜증난다, 그래서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고객의 소리가 나왔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주요 이슈로 먼저 정리를 합니다. 통화 시작 후 정보를 얻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렇게 하면 실제로 고객이 짜증낸다라는 얘기가 어느 정도 계량적으로 얘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CCR을 바꾸는 것은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고객은 한 분 통화로 우리가 잡은 게 뭐냐면 핵심 시간을 1분으로 본 겁니다. 고객은 딱 한 번 걸어서 1분 이내에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고자 한다. 이게 바로 핵심 요구사항인데, 자, 이 상황에서 1분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물론 고객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게 바로 뭐냐면 조직의 의지가 됩니다. 이런 형태를 얘기하려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프로세스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실제로 목표를 잡아서 이 정도면 고객들이 만족하는지 기본적으로 고객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거쳐야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CCR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VOC에서 CCR까지 끌어내는 과정이 전체 설계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죠. 이것이 고객 만족 설계의 바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질경영 7원 측에서 얘기했던 관계 경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고객 관계 경영을 CRM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고객들을 층별을 합니다. 층별을 해서 고객들도 ABC 분석을 하는 거죠. 그룹별로. 그래서 각각의 그룹별로 접근 방식을 달리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쪽은 뭐 중점 고객이니까 기본적으로 이 고객들이 늘 즐겁게, 즉 기본적으로 그 우리 회사의 매출에 결정적 공헌을 하는 고객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해줌으로써 좀 더 회사에 더 가깝게 하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내자는 것이 바로 CRM, 즉 고객 관계 경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